조선 궁궐 후원에는 아름다운 연못들이 있죠. 주피디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연못은 경복궁 북쪽 영역에 있는 향원지, 육각형 향원정과 어우러져 단아한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고종이 경복궁 북쪽에 건천궁이라는 새로운 거처를 지은 후 왕실 가족들의 산책과 휴식 목적으로 연못과 정자를 건립했습니다. 연못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연못 한편에 보니 열상진원이라고 새겨져 있는 샘이 하나 있습니다. 북악산 지하수가 솟아나는 샘인데요. 이 물이 향원지로 흘러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기불이 밝혀질 때 향원지 물이 발전기 냉각수로 사용됐고, 겨울철 연못에 얼음이 얼 때는 외국인들이 고종 앞에서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습니다. 향원지 바로 위쪽이 건천궁입니다. 궁궐 안에 궁궐, 건천궁은 고종이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도권을 갖고 지은 궁궐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물론 조정 신료들도 모를 정도로 독자적으로 건천궁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일반적인 궁궐 전각들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고 사대부가 집처럼 사랑채와 안채 형식으로 지었는데, 크게 고종의 공간인 장안당, 명성왕후의 공간인 곤령하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천궁은 조선 말 격동기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로 명성왕후가 일본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을미사변입니다. 명성왕후가 러시아와 손잡고 일본 세력을 쳐내려고 하자 무도한 방법으로 제거한 것입니다. 당시 미우라 공사의 지휘를 받은 일본인들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을 침탈해 건천궁 내 왕비 침소인 곤령합에서 명성왕후를 무참하게 시해했습니다. 건천궁 옆 나지막한 동산인 녹산입니다. 일본인들은 왕비의 시신을 이곳 녹산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향원지에 뿌렸습니다. 이런 만행을 생각하면 오늘날 건천궁과 향원지 일대의 평화로운 분위기도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명성왕후 민씨와 그 일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는 무관하게 엄연히 독립국인 조선의 궁궐에 난입해 왕비를 살해한 행위는 당시 일본의 무도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 4개월 후 사실상 일본에 의해 억류돼 있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가면서 경복궁은 이후에 다시는 군주가 살지 않는 궁궐이 됐습니다. 고종이 아관 파천을 단행하면서 김웅집을 필두로 한 친일 내각을 해체하는 등 일시적으로 일본 세력을 약화시켰지만 그 이후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29년 박람회를 열면서 건천궁 일대 건물들을 헐어 없애고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미술관은 해방 후에도 여러 용도로 사용되다 2006년에야 지금 이 자리에 건천궁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건천궁 서편으로 향하니 중국풍이 물씬 풍기는 건물이 서 있습니다. 역대 임금의 초상화, 어진을 봉안하고 서적을 보관하던 일종의 고종임금 전용 서고였습니다. 원래 창덕궁에 있던 건물을 고종 때 이곳으로 옮겨와 세웠는데, 지복제는 경복궁에서 유일하게 현판이 세로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지복제 좌우에도 건물이 있는데 복도로 연결돼 하나의 건물처럼 돼 있습니다. 지복제에서 서편으로 10분 남짓 걸어가니 관람객의 발길이 끊기고 한적해집니다. 경복궁을 찾는 사람은 많아도 여기까지 발걸음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태원전인데요. 고종 때 건립돼 태조의 초상화, 즉 어진을 모셔뒀습니다. 이후에 신정왕후가 사망한 후 빈전으로 사용됐고, 명성왕후 빈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빈전은 지금으로 치면은 빈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왕이나 왕비, 대비 같은 왕실 주요 인사들이 숨졌을 때 궁궐내에서 관을 모셔두던 전각입니다. 왕이나 왕비가 숨지면 관을 몇 개월씩 빈전해 뒀는데 그 몇 개월은 무덤을 조성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를 위한 무덤, 즉 왕릉은 수천 명이 동원돼 5개월가량의 공사를 해야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덤에 안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빈전에 모신 것입니다. 태원전을 거닐다 보니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납니다. 옛 조선의 빈전에서 최근의 영화를 떠올리다니 왜일까요? 네, 태원전 권역은 1960년대 이후에는 군부대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때 출동한 한개 대대 병력이 이곳에 주둔하더니 후에는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제30경비단 부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 보면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비롯해 노태우, 황영시, 최세창, 장세동 등 신군부 세력이 한 곳에 집결해 군사 반란을 지휘하죠. 이들이 모여 있던 곳이 바로 제30경비단, 지금의 경복궁 태원전입니다. 이후 1990년대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 옛 궁궐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향원지 남쪽에는 고종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전각이 두 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집경당은 고종이 신하들과 경서를 읽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복궁의 대다수 전각들이 사라졌지만 집경당은 용케도 살아남아 몇 차례 보수 작업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경당 옆으로 있는 건물은 함화당입니다.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됐습니다. 집경당과 함화당 모두 조선 전기 경복궁에는 없었는데 고종 때 경복궁을 복원하면서 새롭게 지은 건물들입니다. 함화당 역시 일제강점기 때 헐리지 않은 경복궁 내 몇 안 되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 건물 남쪽으로는 단청을 칠하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흥복전인데요. 역시 원래 초기 경복궁에는 없었던 것인데 고종 때 새롭게 지었습니다. 흥복전에서는 고종이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 사절을 접견했습니다. 신정왕후 조씨가 세상을 떠난 곳도 이곳 흥복전입니다. 신정왕후는 효명세자의 부인인 세자빈이었다가 왕후로 추존되고 대비가 되면서 조선 후기 권력 승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실의 큰 어른으로 국왕 지명권을 갖고 있던 그녀가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고종을 왕으로 지명했으니 조선 후기 권력의 향배와 나라의 운명도 어찌 보면 그녀의 선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정왕후는 82살까지 살아 조선의 왕비 중에 최장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흥복전은 일제강점기 때 헐려 사라졌다가 2020년에 복원됐습니다. 원래 단청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 당국이 보다 정확한 고증 후에 단청을 입힐 계획입니다. 경복궁 북동쪽에는 뭔가 우리 전통 건물 흉내는 냈지만 이질적인 거대한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이 자리에는 당초 경복궁 선원전이 있었습니다. 선원전은 역대 왕들의 어진을 모셔놓고 임금이 수시로 방문해 예를 올리는 궁궐 내 사당입니다. 그런데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을 짓겠다며 불국사, 법주사, 화엄사, 금산사 등 주요 불교 건축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이상한 건물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궁궐의 조화를 해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 건물들은 2030년까지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옛 선원전이 복원됩니다. 조선 태조에 의해 건립된 이래 경복궁은 자칫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위기를 넘고 넘어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원형을 향해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련과 도전 끝에 우리 품에 다시 안긴 조선의 법궁 경복궁과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